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7일 목요일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듯이 미증시를 보면은 해외 증시 지금 뭐 좋지가 않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3.1, 나스닥이 마이너스 2.04.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3일째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밤사이 트럼프 한마디에 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도 지금 어제 여기 이렇게 이쁘게 코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버텨내긴 했는데 또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이렇게 안 좋은 예감은 참 비껴 나가질 않아요. 좋은 예감 별로 많은 일이 없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S&P 맵 보면은 나 엔비디아 테슬라가 뭐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백악관이 오늘 오후 4시 자동차 관세 발표 현지 시간 26일 현지 시간 자동차 관세를 발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비롯해서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어, 그러니까 24일 날에 꽤 빨리 자동차 관세는 좀 빨리 발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5%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며칠 전에 바로 그 현대차에서 31조 투입하겠다 바짝 엎드렸잖아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랑은 좀 이상한 건데 어쨌든 우린 빼줘라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분명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너희는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에 관해서 제외하겠다라고 한 거고 한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일자리 뺏기고 또 관세도 내고 완전히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분야 쪽에서 여기 보면은 테슬라 주가 관세 발표에 그 우수수 시장 현실 테슬라 주가도 뭐 떨어졌고 같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미국이 얼마나 그뭐 관세하면 돈은 벌겠죠. 그렇지만 경기 이건 무역 둔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또 뉴스가 뭐 갖다 붙인 거랄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중국 당국 규제 강화에 5% 하락. 그래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이 금지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도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이렇게 보복하고 하면서 뭐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하니까 또 관세 또 이런 얘기 했구나 해서 그냥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좀 볼까요? 이게 뭐 5% 빠졌다고 하면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정도구나라고 볼 수 있고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약간 엔비디아는 이렇게 흐름이 좀 별로 좋지가 않죠. 오늘 하락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일정 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있죠. 이쪽 보면은 이쪽은 뭐 공매도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이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어제 제가 그 네이처셀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서 결국에는 들고 있어서 좀 지켜봤어요. 왜냐면 네이처셀이 이게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 보이나 특히 6시 이후에 4시 이후에 그래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요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9시 전에 요 시간은 장난질 시간이에요. 장난질 시간. 그러니까 최근엔 모르겠어요.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거래량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막 갑자기 난데없이 3에서 12% 올렸다가 뭐 슬그머니 이렇게 막 약간 장난치지는 시간이고 4시 이후에는 제가 쭉 봤는데 거의 움직임이 거래량도 없죠. 거래량 완전히 없어요. 그냥 호가창도 좀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뭐 세력들이 좀 채운 건지 채워놓고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죽어 좀비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장난질 그러니까 개미들 좀 그냥 좀 잘 모르는 개미들 피 빨아먹는 시간이고 여기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하게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6시 이후에 뭐 가족들 아이들도 돌아오고 이제 저녁도 먹고 좀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할 일도 이것저것 그 외에 할 일도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쭉 보고 있을 수가 없죠. 핸드폰으로 한 가끔 한 30분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들이 뭐 멋모르는 개인들 피 빨아먹는 시간 여기 좀비 시간 여기 대체소를 그러니까 대체소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 흡혈 좀비? 흡혈 좀비라고 정말 이름을 붙여주고 싶네요. 그냥 의미 없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큰 이슈가 터져서 또 거래가 빵빵 터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어제 본 모습은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뭐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8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한번 이런 거라도 한번 해서 한번 좀 어제처럼 좀 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약간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요런 그런 무의미한 흡혈 좀비 시간들이 800종목으로 늘어난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백악관 트럼프 오늘 관세 여기 좀 그리고 알래스카는 뭐 일단 끝났으니까 근데 추후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대왕고래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거는 진행이 무조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자리 지금 동양철관 이거는 오늘 좀 여기 걸어 놓을 것 같네요. 다른 종목도 일단 웬만한 건 다 한 번씩 했어요. 15일선 21선짜리 넥스의 대동스틸 이것도 어제 했었고 휴스틸 했었나 잘 기억이 안 휴스틸 했었어요. 그래서 동양철관 대장급이었죠.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눌림자리를 추후에 나중에 또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또 요런 60일선 또 오면은 중요한 자리도 오면은 반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신중검토 하겠죠. 당연히 신중검토 하겠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이재명 이 심판이 나왔죠. 그래서 와 이것 때문에 전 오늘 좀 정리하면서 봤는데 웬만한 상한강한 종목들은 8종목쯤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거래대금이 너무 적으니까 뺐는데 대장만 해도 3천억 뭐 1천억 이상 터진 게 3종목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와 반대로 윤 대통령 심판이 뭐 4월에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좀 빨리 나와서 뭐 위로든 아래든 결정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확실성을 주식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는 어쨌든 뭐 결론이 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제 여기서 매매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진짜 하시는 분들은 뭐 법원 거기 찾아가서 앉아서 눌렀던 분들도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식으로 뭐가 좀 결론이 나야지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니까 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이쪽은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제재 할 수 있는데 휴전 할 수 있는데 흑해 휴전 우리 제재를 풀어줘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으니까 느긋하게 그냥 급한 건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보안 사고 이 보안 사고가 좀 났었잖아요. 무슨 일반인들이 쓰는 그 채팅창에 거기서 막 이런 중요 대화를 나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럽 한심한 무임승차자 비난 이 뉴스가 제가 왜 이거 뭐 관련된 적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가 여기 보면은 트럼프는 뭐 문제 없다 이랬다고 하는데 유럽을 한심한 무임승차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프랑스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뭐 그런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었죠. 니들 우리가 안 도와줬었으면 지금 나치한테 지금 지배당한 채로 살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고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일본 제철의 US 스틸을 인수합병하려고 한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다 이제 없던 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US 스틸 좀 높은 관련자 뭐랄까요 총책임자 아무튼 되게 높은 사람이 사장이랑 나와서 막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은 1945년 이후로 배운 게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을 걸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핵폭탄 떨어뜨리고 완전히 작살 내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막 살려주고 경제 부흥시켜주고 했는데 완전히 지금 우리 키워주던 개가 우리 무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발언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 그러니까 동맹국을 바라보는 시각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굉장히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니들 우리 덕에 니들 살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거고 그렇지만 요걸 또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라는 게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주고 있고 너희들은 우리 덕에 어떻게 보면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와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한심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우리 시킨 대로 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미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로 이런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느낀 것 같아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예. 뭐 어떤 주식이랑 뭐 큰 연관이 어떤 종목이랑 연관이 된 건 아닌데 조금 어떤 재밌는 뉴스인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는 뭐 가상화폐 이건 지워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어마켓 어제 시작해서 29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뭐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목할 만한 뉴스는 거의 없고요. 미 할리우드 AI 영화제가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7일부터 28일까지 여기서 이제 한다고 해서 AI 그 다음에 시각효과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고 그러겠죠. 영화제니까. 관련주로는 AI 쪽은 이제 SP소프트, 셀바스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스트소프트, 셀바스 AI, 폴라리스 AI, 라운피플 등이 있고 가상현실, 그다음에 시각효과는 이제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드리머스 컴퍼니, 이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은 또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이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 가상화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다 넣었더라?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가상현실 VR 관련주들이 지금 완전히 역배열로 흐르고 있거든요.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 한때 대단했었죠. 이거 정말 요때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상장하고서 2021년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쭉 죽었죠. 저도 요땐가 언제 한번 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큰 손절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매매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냥 해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들이 있는데 뭐 새로운 엄청난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요거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 매매할 종목에 관한 당연히 정치 테마주는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거는 제가 단타는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그래서 근데 이 분봉 모습은 다 똑같거든요. 들어가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동신건설 누가 일찍 들어갔냐 그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건 오늘 아침에 갭 누가 많이 뜨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도 있는데 이건 거래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외하고 요 세 개 거래량이 최소한 1000억 이상 터져준 종목들, 2000억 이상 터져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뭐 1등주가 됐건 2등주가 됐건 좀 매매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요거는 뭐 최대한 오늘 빠르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그 외 눌림 종목 뭐 이구 산업 이런 것도 어제 거래대금이 꽤 터졌는데 눌림 그리고 어제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 고점 대비해서 이런 자리들이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5,700원부터 한 5,500원 이 사이까지 좀 들어오면은 좀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이처셀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볼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죽을까 한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죽을까 싶긴 한데 갭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것 같고 그리고 온코니 테라피틱스도 이게 일봉으로 보면 이런 뭐 굉장히 이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미 반등을 꽤 많이 막 주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좀 노릴 거면 이런 자리 노렸어야 되는데 이미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시간에도 5%나 상승을 했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뭐 꾸준히 따라가면서 매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에어레인 21선인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오히려 모티브링크가 좀 강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 굳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장도 좀 흘러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만약 개파로 시작해서 뭐 이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스테이트 밀린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빨리 가지고 있는 종목도 정리하고 잘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뭐 되게 적극적으로 막 늘린다 그런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좀 오전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거 아마 이거 이재명 관련주 단타 치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것 같아요. STX 같은 경우도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 장이 괜찮다면은 한번 노려볼 만 할 텐데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뭐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좀 움직임 보면서 무엇보다 지수를 많이 지켜보면서 좀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선, 21선 이런 쪽으로 보면은 예, ICTK 양자가 이제 지금 대장이 거의 ICTK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죽질 않고 조금씩 튀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ICTK 그 5등 주인 저기 엑스게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참 예.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ICTK랑 그다음 동양철관 이 두 개는 아마 걸어 놓을 것 같네요. 예. 한국항공우주는 예, 이거 매매한다고 말씀드렸고 에어레이는 좀 이미 요쯤에서 거의 20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5에서 거의 겹쳐서 좀 제외할 것 같고 APR도 애매하고 온코닉도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오전에는 오리엔트 이거 이재명 쪽 관련주 쪽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좀 최대한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해서 참여를 할 것 같고 그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ISTK, 동양철관 이거는 밑에 걸어놓고 한국항공우주도 뭐쭉 빠진다면 밑으로 쭉 잡아가는 매매 레인보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이게 로봇 쪽이 사실 지금 좀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하이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끼가 좋고 클로봇도 괜찮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목을 늘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레인보우 이것도 뭐 밑으로 오늘 흘러서 내려온다면은 이런 자리 25만원 24만원 요 사이가 지금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요쯤에서 좀 확 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예,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가 저는 하나의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 700을 보고 있거든요. 700을 만약 강하게 깨고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다라는 의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 어제 좀 저는 흘러갈까 했는데 들어 올렸거든요. 한번. 근데 오늘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지수 보면서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3월 27일 시황 및 매매 시나리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